네, 오늘의 총선 시그널은 이혜훈 국민의힘 중성동을 후보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는데 네. 아직은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선으로 다들 탈진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데 예. 아직도 에너지가 남아있어 다행입니다. 네, 결선까지 가시더라고요. 네. 일단 출마 지역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나눠보고 민주당에서 어제 좀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는데 뭐 이런 겁니다.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 지금 현재 무소속 의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비례정당으로 갔더라고요. 더불어민주연합에 의원 꿔주기에 동원이 된 건데 사실 민주당 소속도 아닌 무소속 의원이 이렇게 보내지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뭐 어떻게 놀랄 일도 보셨어요? 아니죠. 늘 예. 그분들이 하시는 방식이 이거고 네. 그분들은 태고 일에 계속 이러고 계시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을 국민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늘 이러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꿔주기. 왜 꿔주냐. 그러면은 순번을 앞으로 당기는 효과가 있고 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 숫자에 따라서 이제 번호가 배정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번이면 국민의힘이 2번이고 의석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조국 혁신당보다 아마 앞으로 가야 된다는 그분들의 절박감이 있는 모양이죠. 뭐 예, 그런 게 절박함.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게 있죠. 그 의원 수에 따라서 네. 국가보조금이 아마 선거 때 지원되는 게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국민의 세금을 1원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려는 것 같은데 예. 만약 그렇다면 국민들은 사실 국민들이 심판한 거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예. 있다라고 네.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국민의 그 피 같은 세금을 이런 분 때문에 특정 정당에게 지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지금 후보님 얼굴에 음. 하나 뭐 제가 좀 떼드리고 싶은 아. 게 있어가지고 예, 요거를 하나 떼고 지금 왜냐면 그 음. 시청자분들 보시는 방향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요거를 죄송해요. 떼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예, 아닙니다. 네. 김남국 의원 얘기는 그렇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양문석 후보 막말 논란이 상당히 거세서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조차도 재검증을 요청을 하고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지켜봤더니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내일이 오늘이 후보 등록일이죠. 오늘부터 등록이에요. 오늘이 등록이고 내일이면 끝인데 오늘 바꾸기가 어려울 거요. 예. 왜냐하면 바꾸려면 공간위를 다시 열어야 되고 공간위를 다시 열어가지고 또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다시 또 우리로 치면 비대위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 뭐 최고위원회 이런 걸 통과해야 될 텐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거요. 그 얘기는 네. 안 하고 간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예. 근데 우리 같으면은 이런 소위 말의 표현에 100분의 1만 해도 벌써 교체됐죠 후보가. 그러니까요. 이거하고 네. 비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분들 가지고도 그것도 제가 보기에 청년 시절에 젊은 청년들이라는 건 굉장히 그 질풍노도의 시기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잖아요. 네. 20대 그것도 10년 전에 했던 말로 예. 그냥 공천이 막 하루아침에 취소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분은 성인이고 그리고 네. 정치를 한참 하신 분이고 불과 얼마 전 일이고 네. 그리고 당 지도부에 누구나 다 아는 뭐 이낙연 대표 뭐 이런 분들 홍영표 원내대표 이런 예. 분을 향해서 방송에서는 도저히 언급할 수 없는 표현들을 쓰셨죠. 네. 쓰셨던 분이고 그래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표현들을 썼다.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까지 나오셔가지고 근데 나는 이런 표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막 얘기하시고 네. 소위 이제 그러니까요. 속된 표현으로 네. 개전의 정이 없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전혀 공천이 변동이 없다라는 거는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인식과 개념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이건 국민들이 저는 분명히 판단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이재명 대표 외에도 여러 가지 좀 걸러질 수 있을 만한 기구들 사실 민주당 기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구가 다 하는데요. 뭐 네. 찐명으로 그냥 다 통일돼 있잖아요. 팀명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서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비명행사 논란을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뭐 아무리 비명행사, 친명횡재 얘기를 해도 그거는 잘못된 얘기라고 하고 우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박용진 의원의 경선 득표수까지
시시콜콜 공개를 했거든요. 그 시스템을 그렇게 찐명으로만 하도록 시스템을 비명 행사로 짜놨는데 그럼 네. 거기서 나오는 결과치는 당연히 다 그렇게 나오죠. 결과치를 공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예. 들면 박용진 의원 케이스를 보면 네. 원래 당원하고 국민 비율이 50-50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갖고도 부족하고 불안했던지 2차 경선에서는 7대3인 거잖아요. 근데 그 7대3인데 7도 누구냐면은 그냥 그 지역의 강북을인가요? 예. 그 지역구 권리당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당원 권리당원 투표였어요. 아니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왜 그 지역구 의원 뽑는데 네. 투표권을 갖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전국에 있는 소위 이제 이재명 의원 호위무사들 네. 일로 알려져 있는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많은 국민들이 알아들으시니까 네. 소위 개딸들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전국에 있는 권리당원들이 그분들이 박용진 떨어뜨리기를 할 거라고 다 예상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받아들이면서 조수진 후보 지지하고 뭐 이랬으니까요. 지지하고. 예. 아유, 그거는 이제 좌표 찍기죠. 네. 자, 여기 박용진 전국에서 몰려와서 떨어뜨려라. 일종의 그런 좌표 찍기를 하는데 그러면 네.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시스템을 그렇게 짜놓고는 예. 시스템 자체가 비명 행사인데 거기서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결과값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너무 그냥 룰을 그렇게 짜놓고 룰이 비명 행사예요. 룰을 비명행사로 짜놨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앞두고요. 계속해서 뭐 시장 갈 때마다 과일도 들고 파도 들고 막 이러는 중인데 요즘에는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보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행동들이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게 파도 들고 뭐 그런 예. 거 하시기에 알뜰살뜰 하실 거면은 법인 카드로 그렇게 하지 마시지. 예. 알뜰하게 장을 보실 거면은 본인 돈으로 좀 하시고 쓰시지. 알뜰하게 처밥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지.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요즘에 또 친일 심판론 이런 것도 꺼내는데요. 저는 이건 뭐만 정말 하면 나오는 게 철진하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역풍이 불 가능성도 많다고 봐요. 뭐 동작을이 신한인전이다. 근데 우리 동작을의 후보가 사실 국민 사랑을 받고 있는 굉장히 단단한 후보예요. 네. 그런데 그런 후보를 향해서 그것도 옛날 얘기를 꺼내가지고 뭐 마치 친일 후보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 네. 저는 그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이렇게 친일 프레임 걸핏하면 꺼내가지고 역풍 맞은 적도 꽤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네. 그때 뭐라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내가 적어봤습니다. 네.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요? 예, 그분의 워딩이요. 제가 예.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대한민국이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이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친일 네. 프레임을 걸려다가 아, 사실 그때 역풍 어마어마하게 맞았죠. 네.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총리를 지내셨던 정세균 전 총리만 하더라도 네. 삼국 간의 이런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예. 현실인데 네. 그걸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이런 식으로 친일 프레임을 거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쾌캐묵은 낡은 수법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후보다. 수법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전략이죠. 낡은 전략이 또 등장했다. 네. 예. 판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되고 내일까지인데 여당 후보들 사이에서 최근에 좀 위기감이 많이 나왔잖아요. 좀 걱정 많이 했죠. 예. 왜냐하면 좀 바람이 거꾸로 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좀 좀 어떠세요? 바람이 그 거꾸로 부는 바람이 좀 잠잠해지기도 하지만 저는 그 바람이 계속 갈 거라고 보진 않았던 게 결국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잖아요. 거꾸로 역풍이 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네. 뭐 우리 쪽에서 시작된 것도 있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그 정당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아. 늘 그런 변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진실을 아는 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예. 꼭 그런 변수는 선거를 남겨놓고 한 달 전에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뭔가 제대로 좀 실체를 파악하기 전에 네, 실체를 파악할 때는 이제 총선 후가 되도록 그렇게 이미 이제 끝나버린.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잘 재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런 타이밍에 이렇게 묘한 정당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사실 감별하지 못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드디어 이제 좀 감별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은
이익 연대잖아요. 네. 자기들 표를 놓고 투쟁을 하는. 그래서 결국 자기들 내부에서 자중 질환이 일 수밖에 없을 거다. 표 놓고 네. 지분 싸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지분 싸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김남국 의원 같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의원 꿔주기를 하고 야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 간의 지분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결국 그쪽의 지지율 급락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인지 원래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만 비판을 좀 많이 해서 오히려 이제 역으로 좀 비판을 받았었던 김경률 비대위원 이런 분들도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약간 총구를 돌린 느낌이더라고요. 원래 그분이 거기 비판 전공이잖아요. 예, 전공을 그동안 안 하시다가 이제 음. 다시 전공 찾으신 모양인데. 이제 주적이 나타났으니까. 예. 사실 그 당선권 10명 중에 4명이 뭔가 수사 재판 받고 있다. 이거는 좀 말이 많이- 안 되죠. 무슨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 범죄 집단 뽑는 것도 아니고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재판장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그리고 1심, 2심에서 뭔가 유죄가 상당히 이제 거의 얘기가 된 분들이잖아요. 근데 네. 대한민국 사법부나 경찰이 그렇게 하나같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례에 대해서는 오판을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집단적으로 오류를 보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오류를 보인 분이 10명 예. 가까이나 되는 그런 네. 경우는 이거는 뭔가 범상치 않다. 음. 이거는 모두 다 실수나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음. 그 정도로 그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다 우리는 뭔가 그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피해자다 이럴 것 같으면 거의 사법 불복인 건데 그런 사람들 뽑는 선거는 아닌 거잖아요, 총선이. 하여튼 국민들께서 정말 이번에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예. 이렇게 선거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막 국민을 홀리려는 세력으로부터 정말 단단히 이성을 챙기시고 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 지역구 가셨으니까 지역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또 결선까지 거치시는 과정에서 후보 확정이 좀 늦어진 상황이고 맞상대도 물론 경선을 거쳐서 오긴 했습니다만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당의 대변인도 지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부터는 지역에 새로 왔다는 걸 알리시는데 좀 시간을 쓰실 것 같은데 네. 만나보시니까 민심은 좀 어떻든가요? 4년 동안 너무 지역 현안이 이제 외면됐다. 예. 그리고 중앙에서 뭐 TV에 나와서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 굉장히 고통받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 준 게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예. 그러면서 갈증을 느끼는 부분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네. 당장 뭐 낡고 허물어진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져야 되는데 굉장히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규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즉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줘야 될 텐데 예.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던 부분 그래서 이제 이혜훈이 왔다 그러니까 이혜훈이 원래 있던 지역구에서 그런 거 해결하는 거 선수래더라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와서 해주라 이런 예.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교육 문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고통받는지 얘기하고 싶은데 예. 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중구도 그렇고 성동을도 그런데 좀 공동 학군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용산, 중로 이런 데와 같이 배정을 받으니까 아. 중구 안에서 배정받기가 쉽지 않고 멀리 있는 종로, 용산까지 막 배정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입시에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서 이건 바로 당선이 된다면 바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동 학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걸 공약으로 내고 있습니다. 예. 뭐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지역의 현안 파악하시고 공약 만들고 뭐 이런 게 좀 되는 모양인데 사실 당에서 중성동 갑을에 여성 경제 전문가를 또 내보내서 두 분이 보니까 이력이 뭐 학교 선후배 사이이시고 뭐 KDI 이력도 겹치시고 이래서 뭐 같이 공동으로 움직이신다거나 공약 개발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아니요, 뭐 제가 이제 사실 공천이 확정된 게 공천 저기 발표가 나고 나서도 저희 중에 한 후보가 한 일주일간을 흔들어대는 바람에 정신이 네. 하나도 없었고 이제 정리 다 되신 거죠? 이제 정리가 됐죠. 예. 그래서 사실 정리되고 며칠이 안 돼서 이제 후보 등록 준비하고 하느라고 좀 경황이 없었는데 이제 해야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윤희숙 의원한테 연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공동 제안을 하자. 또 총로에 있는 우리 최재형 의원님 측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예. 거기도 지역 이슈가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사대문 아니니까 낡은 집 허물고 새 집 짓는 게 다 지금 공통의 이슈예요. 근데 또
저희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있고 특히 네. 고도 제한들이 많아요. 종로도 우리도. 예. 그래서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공동 공약을 좀 기자회견을 하자 이런 제안이 와서 제가 윤희숙 의원한테 지금 이제 아침에 막 연락을 해놓은 그런 상태예요. 같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경제벨트 뭐 이런 식으로 좀 묶여가지고 소개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조금 예민한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내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정부 차원의 문제였는데 일단 발언 논란이 있었던 황상무 수석은 이제 사퇴를 했고요. 이종섭 대사도 오늘 중에 아마 귀국을 할 걸로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면 좀 봉합이 됐다고 보고 수도권 후보들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걸까요? 일단 뭐 이제 사태가 중단이 된 거죠. 어떤 방향으로 막 진전이 되다가 중단이 되는데 저는 이건 너무 유감인 게 아니 공수처가 6개월 동안 수사도 안 하고 소환도 한 번도 안 해놓고 당연히 호주 대사 가는데 호주 대사가 어떻게 도핍니까? 예. 서울에 차라리 핸드폰 끄고 어디 아파트에 숨어 있는 게 도피지. 예. 호주 대사는 잘 아시지만 24시간 공개된 공석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게요. 재외공관장인데. 재외공관장인데 어디를 숨어요? 숨기는 모든 그 16만 명이나 되는 주민들, 그 저기 호주 우리 재외국민들, 예. 재외국민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하루 종일 행사를 해야 되는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이게 도피입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프레임을 씌울 때 저희가 참 처음에 초동 대응을 좀 더 강경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국민들도 언론도 좀 이거 좀 분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어떻게 도주대사라는 이름을 붙이는지 네. 너무 저는 정말 답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민주당은 오늘 아침에 공항까지 몰려가서 홍익표 원내대표 이하 이제 원내 지도부들이 가서 공항에서 이제 이종섭 대사를 만나서 항의하겠다 이러면서 몰려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니 그게 항의할 일이에요? 뭘 잘못했다고 항의를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쇼들을 너무 잘하시는데 그런 쇼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일부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뭐 이종섭 대사가 그냥 조기 귀국해서 대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퇴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긴 근데 했었잖아요. 저는 우리 안에 좀 답답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예. 너무 그렇게 막 저쪽에 몰아가면 우리가 막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네. 민주당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거는 거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도록 국민들께 전후는 이런 겁니다. 이게 절대 도주가 될 수가 없는 일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진상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막 그냥 민주당과 같이 이거 빨리 사퇴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당내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언론들은 쓰죠. 이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저 정도로 수도권이 절박한가 봐 이런 식으로 아니요. 받아들이니까.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저는 죄송한데 이틀 전인가 어젠가 TV 출연 요청을 받고 인터뷰 질문지에 이종섭이란 단어가 있어가지고 검색해볼 정도로 예. 제가 시장만 돌고 골목만 돌면서 계속 하루 종일 명함만 뿌리는 사람인데 어디 거리에 나가서도 이종섭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가 그만큼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동안 국민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는 정말 이 집에 못 살겠다. 냄새나서 못 살겠다. 네. 낡고 허물어지는 화재와 붕괴 위험. 그다음에 고가 이렇게 고바위가 많거든요. 예. 위험하다.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 음. 그리고 교통 신호 이거 바꿔달라. 너무 차가 많이 막힌다. 예. 주로 그런 얘기 하시지 이종섭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2달 동안 못 들었습니다. 사실 뭐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 와닿는 이게 먹고 사는 아니잖아. 문제는 아니니까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예. 아무도 관심 없다는 표현보다는 관심이 있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예. 제가 하루 종일 2,500장 정도의 명함을 뿌리는데 그렇게 몇 주 동안 이종섭이라는 이름을 못 들었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호들갑을 떨 일이었나 싶어요. 예. 어쨌든 좀 여론도 수습이 되는 국면으로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약간 정리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남은 20일 동안 여당으로서 표심을 잡을 만한 좀 그 이제 지역마다 후보들이 다니시면서 뭐 중성동 의뢰는 뭐 이런 이슈 다 꿰고 계시겠지만 당 차원에서 좀 표심 잡을 만한 전략으로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으세요? 그 부동층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부동층이라는 건 고정층이 아니란 얘기고 고정층이라는 것은 정책이 어떻게 되든 누가 무슨 막말을 하든 특정 정당을 변함없이 지지하는 사람이 고정층인데 네. 그게 아닌 부정층이란 얘기는 정책에 따라 막말에 따라 그냥 확확 지지 정당이 변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말이든 설화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그게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내 실생활에 편리함, 이득
이런 거 굉장히 따지는 분들이거든요. 네. 세금 문제든 주택 정책이든 교통 정책이든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정책들 공약 네. 이게 굉장히 저는 부동층에게 민감하다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에 있는 분들 우리 한강 벨트가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층이 집중적으로 있는 이런 한강 벨트나 이런 데는 우리 후보들의 공약을 정부 차원에서 끌어올려서 그 후보들의 공약을 법이든 제도든 예산으로든 뒷받침해 준다는 그런 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혜훈 후보는 4년 전 총선에도 수도권에 출마를 하셨었는데 그때 너무 수도권 참패를 했던 선거예요. 좀 떠올리기 싫으신 기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본격적으로 이제 다니고 계시니까 지금 와서는 또 4년 전에 어떤 악몽이 떠오르는 것 같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분도 여전히 계시고 이런데 실제로 민심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4년 전에는 이랬어요. 우리가 공천이 막 이제 논의가 되던 시점에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조국 사태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낙관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천도 약간 오만한 공천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공관위가 오판을 했죠.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공천이 진행되면서 슬슬 이게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공관위는 그걸 모르고 있었고 노장이 공천이 이제 완료되고 나서 막상 이제 지역구에 뛰어들었을 때는 그때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여당이죠. 예. 여당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간파하고 상당히 절치부심해가지고 바로 코로나 지원금을 통장으로 막 쏘아주고 예. 여러 가지 많은 그 당근들을 제시했어요. 네. 제시했는데 우리만 무감각하게 우리가 이기는 선거인 줄 오판을 하고 막말이 그러니까요. 터져 나오고 예. 이러면서 결국 선거 앞두고 한 3주 때부터 완전히 민심이 뒤바뀌었어요. 크로스가 일어난 거죠. 예.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말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네. 정리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대패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선거 우리가 별로 좋은 상태에서 시작 안 했지만 예. 직전에 한 달 전쯤에는 한 달 반 전에는 뭔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고 하면서 분위기가 나아진다 이게 괜한 낙관론을 또 부추긴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뭔가 분위기가 또 조금 이제 타격을 입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잘 감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행히 이제 위기감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위기감을 그대로 잘 견제하면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끝까지 조심 또 조심하면서 민심에 민감하게 고개 숙였으면 좋겠어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은 민심에 우리는 절실하게 반응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그러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좀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4년 전에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민심에 절실하게 반응하는 정당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 이 이재명 호는 보니까 거의 민심과 싸우는 정당 같아요. 민심을 전혀 듣지 그냥 자기네들 민심을 듣고 움직이는 거 아닐까요? 예. 그리고 공천도 보세요. 그냥 나는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 라는 식이구나. 근데 제발 국민들께서 저걸 좀 봐주셨으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20일 남았고 후보 등록 시작되니까 이제부터 좀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혜훈 후보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